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목이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낮에는 엄청 덥다네요. 자, 지난주에서 건축법 중간이죠. 그러니까 책 170쪽입니다. 그러니까 170쪽에, 그러니까 2장 2절, 용도 변경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아래, 그러니까 둘, 넷, 여섯, 여덟, 9번,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보도록 하시죠. 용도 변경, 건축물 바닥마다 용도가 다 정해져 있죠. 그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너는 김밥집 나가고 거기에 삼겹살집이 들어온다고요. 그런 것들이 용도 변경이죠. 용도가 바뀌는데, 보시면 건축물의 종류, 130가지가 있죠. 근데 130가지 종류 간의 변경, 130 곱하기 129, 26,000가지가 넘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용도가 몇 가지가 있고요. 29가지가 있죠. 용도는 중요하니까 용도가 건축물 대장에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용도 간의 변경, 그것도 29 곱하기 28 하면 768가지가 됩니다.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을 위해서 9가지 시설군을 정해놨습니다. 안전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요. 안전시설, 이제 정확한 뜻은 이제 바닥에서 버티는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외우실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9가지 앞글자요. 두 번째, 9가지 이름이요. 다음에 세 번째, 9가지 중에 5번째 있는, 영업시설군. 요것, 영업시설군에 포함되는 것. 그것을 알아두시면 이쪽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외울 수도 있지만, 전체 다 외우시면 편하게 하지만, 전체 다 외우는 과정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세 토막만 해두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니까 보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 9가지 시설군이 있습니다. 표 3칸 중에 2번째 칸이죠. 앞글자 9개요.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에서 9가지가 있습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몇 번 하시면 되고, 어쩌고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냥 그게 더 낫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9가지 이름이요. 자동차, 산업. 세 번째, 전기 X, 전기통신입니다. 네 번째, 문화 X, 문화 집회고요. 그 다음에 영업. 교육 X, 교육복지이고, 근린, 주거 X, 주거 업무 시설군,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에요. 문제를 푸실 때는 이제 앞글자 9개 쓰고, 뒷이름은 떠올리기만 하시면 되고, 숫자까지를 써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요. 1번부터 9번까지 안전시설 많이 갖춰야 되는 것 등으로 해서 번호가 이제 1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5번째요.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게 영판다운숙이 있죠. 영업시설에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 옛날 고시원형, 그 다음에 운동시설, 숙박시설. 그래서 영판다운숙.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주시면 됐고, 나머지는 한 번 정도만 읽으시면 되고,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1번 용도예요. 1번 시설군에 자동차가 있고, 2번 산업 등의 공장, 굴뚝에서 연기들 날아간다고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었으면 실어 나가야죠. 운수시설, 물건 쌓아둬야죠. 창고시설, 공장, 유효물 저장시설, 주유소 같은 곳이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자원순환 관련시설, 쓰레기 처리 공장, 묘지 관련시설, 애고 슬픈 일이지만 누구라도 돌아가시고 화장장, 연기에 올라가죠. 묘지 관련시설 옆에 장례시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전기통신, 그대로 전기와 통신이죠. 발전과 방송통신. 문화집회시설군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죠. 콘서트장,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신도들이여 복을 받으라, 바글바글 해야 되고요. 유락시설, 나이트클럽, 바글바글 해야죠. 관광유계시설, 바글바글 해야 됩니다. 영판다운숙 보셨고, 교육복지시설군에 보건복지, 의료복지, 의료시설이 있는 거죠. 의료시설은 병원, 입원할 수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니까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아이들, 어르신들, 노유자 시설, 아이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찌끄만 야영장 있는 거죠. 3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에 1종, 2종이 있고, 다중생활시설은 서유에 5번, 영업시설군에
영판 다운수가 있죠. 8번 주거와 업무 시설군이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과 그다음에 업무시설, 주거 업무니까요. 그다음에 교정 군사시설. 깍두기들 뭐 어디 갔다 왔다고요? 학교 갔다 왔다고 하면 헷갈린다고요. 큰 집 갔다 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큰 집이니까 주거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타 시설군,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물론 이제 정확한 뜻은 바닥에서 버텨야 될 무게를 얘기하지만 얘는 안전시설을 많이 갖춰야 된다. 얘는 안전시설 조금만 갖추면 된다. 뭐 그렇게 보시자고요. 합쳐서 10. 그러니까 얘는 안전시설 9개가 있어야 되고 얘는 안전시설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미 안전시설 5개가 있습니다. 9개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안전시설 안 갖추고 돈 벌겠다고 영어 장사만 하다가, 업종만 바꿔서 장사하다가 무너지면 사람 다치죠. 올라가는 건 금지입니다. 올라가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기에서 자로 올라가든 주에서 근으로 올라가든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허가. 내려갈 때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죠. 내려갈 때는 신고입니다. 만약에요, 영판 다 운숙에서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바꾼다고 치죠. 안전 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의 용도가 쓰여 있다고요.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거니까 대장을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시설군이든 같은 시설군에서는 대장 변경하는 게 기본입니다. 올라갈 때는 허가, 내려갈 때는 신고, 같은 시설군에서는 대장 변경. 여기까지고요. 문장 보시죠. 양괄호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시장구청장이겠죠. 가장 말단. 동그라미 2번. 동일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한다. 다음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1번 같은 용도에 속하는 그러니까 건축물 상호 간의 즉 종류 상호 간의 용도 변경. 7번 보시죠. 여기 판매시설 바꾼다고요. 판매시설 그 판매시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종류 간의 변경을 한다고 치죠. 그런데 종류 간의 변경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대장에 판매시설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대장을 바꿀 게 없죠. 자, 작은 2번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 변경. 용도는 바뀌지만 편히 하시라고요.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 하려면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관청에서 알고는 있어야죠.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그 위에 표의 첫 번째 칸 용도 변경은 3가지가 있는 거죠. 허가, 그다음에 대장 변경, 신고 3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줄 괄호예요. 용도 변경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X 틀리는 거죠. 건축은 허가받는 게 건축 대수는 허가받는 게 원칙. 가벼운 건 신고. 따라서 건축 대수선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그건 맞죠. 원칙은 맞고. 그러니까 여기는 원칙이 아니라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 보시죠. 같은 용도 안에서의 종류의 변경은 대장을 바꿀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용도가 대장에 쓰여 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쪽 171쪽 제일 위에 표가 옆으로 4칸이 있습니다. 그 중에 8번, 그러니까 주거업무 시설군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주거업무 시설군에 두 번째 칸 용도 4가지가 있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용도가 뭐예요?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용도가 단독주택이죠. 다세대 주택은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용도가 바뀌니까 대장 변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칸에서요, 다세대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바꿉니다. 다세대 주택 용도가 뭐고요? 공동주택. 연립주택 용도가 뭐고요? 공동주택. 공동주택 이미 대장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공동주택 써져 있는데 공동주택으로 바꿔달라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다. 이상 내용이고, 양괄호 2번 복수 용도예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건축물 각 층에 각 바닥마다 그러니까 그 층에서도 각 바닥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바꾸려면 용도 변경, 대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귀찮을 것 같으면 뭐 이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서요, 그냥 판매가 어느 한 바닥을 4층의 어느 바닥을 판매시설과 운동시설 2개를 같이 써놓겠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해당 바닥이 판매시설, 쉼표, 운동시설이라고 써져 있다고 치자고요.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바꿀 때 대장에 그렇게 판매 운동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대장을 바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편하죠. 편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건축물의 요 자리에는 그것들은 들어오겠다 싶으면은 두세 개를 써놓고 그 내부에서 바꾸는 건 대장을 바꿀 필요가 없죠. 뭐 가게 들어오는데 일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 변경, 허가신고, 건축물 제작, 기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9가지 시설군 범위 내에서 말도 안 되게 7번 보시죠. 이쪽에 있는 어느 건축물의 한 바닥을 동물식물 관련 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을 같은 용도로, 그러니까 복수 용도로 해놓을 수는 없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위규정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2번 관계법령에 정한 건축기준, 입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안정하여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뭐 지금 양괄 2번 복수 용도 그 옆에다가 뭐 참고로 하나 쓰시고요. 그러니까 새, 터. 그러니까 아이들 놀이터 있죠. 노는 곳, 놀이터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러니까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무슨 터 이런 것들 가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넙죽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눕힌다고 그래요? 건물을 세운다고 그래요? 건물을 세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움터라고 해서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그러니까 그 앱 까시면,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모든 정보는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 세움터 앱 까시고 뭐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요. 애플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깔아두시면, 그러니까 지번만 치면은 모든 건물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요. 5층은 지금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양보와 3번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과 건축사 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허가 신고 대상 용도 변경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위 허가 대장 신고는 이쪽의 절차이고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대로 했는지 검사도 받아야 된다. 점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허가 대상 용도 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 건물 주인이 찌직찌직 그림 그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래 바로 뭐라고 해놨고요. 백사오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사위가 어디 외국 출장 갑니다. 장모님이 고추장 볶아주시면서 살짝 웃으시는 거죠. 사후 갔다 오는 길에. 그러니까 구자 팔에가 뭐 뉘집동 백사오개입니다. 자, 이상들이 용도 변경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죠.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172쪽에, 그러니까 2장 3절,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콘크리트는 한 번 굳으면 100년이죠. 지진 흔들리거나 불 먹기 전에는 100년은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생활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뭐 100년까지 쓰기보다도 그 전에도 이제 그러니까 걷어내고 새로 짓는 게 대부분이죠.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가설, 쉽게 짓고 쉽게 한다. 그러니까 임시로 쓴다, 잠깐 쓴다, 그런 겁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도 있고 신고해야 되는 가설 건축물도 있습니다.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은 도시공객시설이나 도시공객시설 예정지에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부지에 개인 건물들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수공원에다가 개인 건물 지을 수 없잖아요. 도로 만들 땅에다가는 아예 건물 못 짓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정지 같은 경우에 사업할 때까지만 씁시다. 사업하면 내가 걷어낼게요. 그 문제 없죠. 시설, 공적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올린다고요? 이게 굵은 1번, 괄호, 허가대상 과설건축물, 괄호에 있는 영화 괴물, 그 송강호 씨 집이요. 한강공원 매점에서 애기랑 같이 살잖아요. 한강공원이라고 하는 그 공적 시설에 그 매점이 있는 겁니다. 허가대상 과설건축물은 여기에 짓는 거고, 세 번째 칸 몇 층 이하로 하고요. 3층 이하로 하고 나중에 사업하는데 문제없게 간단히 누를 수 있어야죠. 3층 이하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간 다 차갑니다. 기간 다 차면은 자 이제 기간 다 차갑니다. 절차 밟으세요. 연장을 하시든지 걷어내시든지. 그러면 얘는 다시 연장하고 싶으면 처음 지을 때 허가를 받았으니까 연장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관청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끝나기 며칠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요. 14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시설이나 시설 예정지가 아닌 곳이에요. 그냥 개인 땅, 자기 땅에다가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얘는 뭐 거의 뭐 단층짜리가 대부분입니다. 층수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얘도 역시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네 번째가 얘는 처음에 지을 때도 신고였죠. 그래서 연장도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끝나기 신고는 관청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관청에서 검토할 게 없죠. 며칠 전까지 신고하면 되고요. 7일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러니까 굵은 1번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설 및 도시군계획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로 만들 땅 등등이니까 아무거나 지을 수는 없겠죠. 63빌딩 안 되고, 그러니까 작은 2번 3층 이하, 그러니까 3-1번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100년이라고요.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철골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것. 그러니까 이 3-2번 그러니까 존치기간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3-3번 그러니까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그 송광호 씨요. 송광호 씨네 집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 오징어를 구울 때 왜 오징어는 다리가 10개고 문어는 8개인데 왜 오징어 다리를 2개를 띄어먹고 8개라고 해갖고 변희봉 아저씨한테 혼나고 또 왜 그 중에서도 제일 긴 걸 띄어먹고요. 아무튼 그랬었잖아요. 그 오징어를 구울 때 가스레인지에다 구웠어요? 브루스타에다 구웠어요? 브루스타에다 굽는 거죠. 거기 그 한강공원 매점에 지게차에서 간단히 들어서 옮길 겁니다. 그 밑에 주렁주렁 고구마 줄기 붙어 있으면 돼요? 안 된다고요. 이러저런 파이프 설치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잠깐 쓰는 건데 그것도 팔아먹으면 안 되죠. 분양 목적이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관청에서 서비스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이 잘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세 글자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야 되고, 존치기간 연장하면 건축주는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건 뭔가 관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14일 전까지. 굵은 2번 그러니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외에, 즉 도시군계획설 예정지가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제5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자주 보십니다. 지금 여기 상가 건물들 짓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초에서 올라가기 전에 그냥 맨 땅에 지금 작업하는데 초소들, 그러니까 뭐 경비 초소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들 한두 개씩 얹어져 있죠. 그것들이 뭐예요?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지붕이 있죠. 건축물입니다. 콘크리트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잠깐 쓰고 버릴 거죠. 옮길 거죠.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상가를 지을 땅이라고요. 시설 부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 굵은 2번 뭐고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을 정하는 각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하는 자는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착공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제 신고에 대한 얘기가 앞에도 한 번 있었고 여기도 있고 건축법에 몇 번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근데 알리는데 그걸 그러니까 A4용지 한 장 툭 던져놓고 하는 거냐고요. 그거 아니죠. 관청에서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출생신고는 우리 가서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창구에다 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받고 말고 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축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신고들은 그러니까 신고 요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허가받는 게 있고 신고하는 게 있는데 그게 허가받아야 되는 건데 신고서 내놓고 지으면 돼요? 안 되죠. 이건 신고대상 아니에요. 이건 정식 허가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거 신고상 맞습니다. 관청에서 확인을 해야죠. 신고를 받아줘야 된다고요. 수리한다,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뭐 수리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뭐 군대에서 무슨 뭐 소원 수리,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소원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일 이내, 그러니까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는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신고도 됐으면 관청에서 서류 다 보고요. 좋습니다. 신고한 거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걸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신고 필
입증 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면 뭐라고 하고요? 병역 필. 옛날 소주병에 우표딱지 붙어 있었죠. 세금을 냈다고요. 뭐고요? 납세 필.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고요. 신고 필. 뭐 이렇게 쓰지 않는 외눈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신고 증명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내준다. 며칠 안에 검토하고요? 5일 안에 검토해서 내준다. 동그라미 3번. 신고해야 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한은 3년 이내로 하고, 뭐 뒤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역시 관청에서 서비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은 존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건축주에게 존치기한 만료일, 존치기한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야 되고, 존치기한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7일 전까지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이건 신고만 하면 되니까 기간이 짧겠죠. 그러니까 굵은 3번 허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공통사항.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농림재개에 설치한 농업용, 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 양육실 등등은 셋째 줄 별도의 연장 허가 신청 신고 없이 그냥 계속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다른 법에도 걸려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다른 법에도 걸려있으면 원스톱 서비스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책 잠깐 앞으로 가시죠. 원스톱 서비스 시설사업에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책 54쪽이요. 그러니까 54쪽 제일 위에 원스톱 서비스, 이건 이제 국토계획법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죠. 첫 번째 칸이요. 옆으로 5칸. 첫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 신청 때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관련 서류들을 같이 냅니다. 두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요. 세 번째 칸 그 사람은 실시계획 인가하는 사람이지 농지연용 책임자가 아니죠. 그래서 농지연용 책임자와 협의를 합니다. 네 번째 칸 하나라도 부결되면 그러니까 불인가를 하게 되고, 네 번째 칸 모두 통과되면 다섯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죠. 첫 번째 칸 서류 다 냈습니다. 세 번째 칸 협의가 다 끝났다고요. 또 다섯 번째 칸 농지연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세 번째 칸 협의, 그러면 저쪽 농지과에 서류를 보내면 농지과에서 대답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들쭉날쭉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민원이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날짜 세 번째 칸에 있는 협의 날짜는 법마다 다 달라요. 어느 사안은 4일, 5일, 7일, 10일, 14일, 15일, 20일, 30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별별 경우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173쪽 173쪽에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그러니까 다른 기관회장은 며칠 내 의견을 제출하라고요.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15일 내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의용 관계 행정기관장의 행정기관회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기간 끝났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무슨 소리?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그렇게 진행하겠다. 근데 일정을 정해서,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서 그 안에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간이 쭉쭉 늘어지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2장 그러니까 건축 허가에 대한 걸 보셨죠. 2장 1절에 건축 허가권과 허가권 행사, 그게 중요한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174쪽이요. 그러니까 3장 건축 절차입니다. 근데 이쪽은 어느 한두 군데에서는 좀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3번 정도 나온 곳들도 가끔은 있지만, 여기는 뭐 많이 나오는 게 많잖아요. 여기 그냥 우리가 콘크리트 비빌라고 모여있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 절차는 시험의 초점은 아닙니다. 띄엄띄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뭐 3번, 4번, 5번 이상 A 색깔, 3번, 4번 B 색깔, 그것만 하시면 편하다고요. 뭐 공법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건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3장 1절 뭐 건축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있는 관계자 위에다가 책임자 쓰시고요. 모두 그 3장 1절 건축 관계자 등 관계자 위에다가 책임자. 어디 그 건물 지하층 내려가다 보면 뭐 네모 딱지 있죠. 그러니까 빨간 선 그어놨고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또 아니면은 뭐 무슨 큰 사고가 생기면 뭐 관청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 뭐 그런 거죠. 관계자입니다. 관계자 누구예요? 빵에 갈 사람이죠. 잘하면 빵에 안 가고, 잘 못하면 빵에 가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이 그러니까 국어가 아니에요. 사과 등.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사과 포함돼요, 안 돼요? 사과 등. 사과 포함되죠? 사과를 포함해서 기타 몇 가지를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칸에 건축 관계자는 가운데 칸에 두 번째 칸에 네 가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얘기하고 세 번째 칸에 건축 관계자 등에는 건축주를 빼고 그러니까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전문 기술자를 얘기하는데 설마 지네들이 뭐 하는지는 몰라도 부끄러운 줄 알겠죠. 그걸 갖고 시험에 낼 리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 관계자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점 건축주란 허가받아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이죠.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공작물의 축조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돈 줄게 와서 일해라.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주 책임자를 그러니까 책임자 중에 그 건축 허가 받은 그 사람을 얘기하고 뭐 등등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설계자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시공자 콘크리트 비비는 아저씨 아줌마고요. 그러니까 감리자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자, 책임자를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책임자가 누군지 관청에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책임자가 누구예요? 어떤 개똥이가 이걸 잘못했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책임자 변경은 신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4번 생략하죠. 그러니까 3장 2절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가 있죠. 뭐 하려고요? 심의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쪽에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죠. 굵은 1번.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가 있고 건축법이니까 건축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두째 줄 각각 건축위원회를 둔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첫 두 줄 빼고요. 셋째 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심의뿐만이 아니라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음 쪽에 작은 1번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에 두는 거고요. 2번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는 시도와 시군구에 둔다. 작은 3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국토부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둔다. 줄여서 분쟁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누가 건축을 하고 있어요. A 단독주택 10집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 동네 옆자리에 와서 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아파트를 잘 지으면 됐겠는데 시끄럽고 소음도 나고 그런 거 좀 이해는 해주겠는데 갑자기 집에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벽이 쩍쩍 갈라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우리 집 다 쩍쩍 갈라지고 못 살겠다. 와서 싹 물어내고 다시 고쳐놔라. 그랬더니 그러면 건설회사 B 아파트 건설회사예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6개월 전에 아르헨티나 지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석 달 전에 경주 지진이 있었네요. 아무튼 그러고 버틸 겁니다. 그러면 둘이 다툼이 생긴 거죠. 다툼이 생겼으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법원에 소송을 통해 제기해서 판사의 판결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소송 가면 시간도 돈도 엄청 시간도 돈도 많이 들고 시간 걸릴 뿐만 아니라 소송 가면 어떻게 돼요? 끝내 이기는 수밖에 없죠. 지면 그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는 부담인데 이쪽은 돈 많으니까 어지간하면 다 소송 집어넣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 힘듭니다. 그래서 이쪽 건축법에 전문가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소송이 기본이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 권리인 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답답한 한 명 A가 전문가들에게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A 혼자만요. 이러이러한 사태가 있는데 저 B는 맨날 딴소리만 하고 있고 뻗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이고 그러시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쪽에서 터파기 공사를 제대로 엉망으로 했다고요. 제대로 하지 않고요. 이건 B 잘못입니다. 그리고 A 집도 좀 시간이 오래돼서 많이 난리가 있긴 하네요. B 잘못 80, A 잘못 20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줬는데 B한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B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답답한 A가 가서 상담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B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B도 나 비명, 날인하면 좋아, 80, 내 잘못 80, 거기까지는 나도 받아들이겠다고 B도 승낙을 하면 그때는 A, B의 합의가 되는 거죠.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맨날 만나면 똑같은 소리, 처음에, 싸우기만 합니다. 그만 싸우자.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맡길 테야? 따르자. 의견에 따를 테야? 결론에 따를 테야? 따르자. 그래서 A, B가 합의로, 그 합의로 신청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기자고 했다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A, B, E 사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이미 사인을 했잖아요. 사인할 필요 없이 그냥 자동방으로 뭐가 되고요? A, B의 합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여기에 사인이 있고 여기는 여기에 사인이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고. 그런데 뭐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과정 어디에서라도 뭐로 가면, 소송으로 가면, 소송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인 거죠. 그래서 이건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소송으로 가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상담 신청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조정 신청이라고 하고, 상담안을 뭐라고 하고요? 조정안이라고 합니다. 60일, 15일. 그다음에 맡기자, 따를 텨, 결재, 재판, 결재, 재결, 또 여기다는 또 재정 신청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재정안인데 여기는 소송으로 안 가면 결론이니까 재정 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일, 60일이네요. 날짜가 더 붙어 있고, 이것도 15일에 4배, 60일에 2배, 배수가 딱 맞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60일, 15일, 120일, 60일 안에 끝내야 된다. 이거면 이건 정답은 다 여기에 걸리게 되고, 이거면 지문 3개, 4개는 다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보시죠. 양과 1번 목적, 동그라미 1번. 국토부에 분쟁위원회를 둔다. 동그라미 2번, 분쟁위원회는 다음에 분쟁에 조정, 재정을 한다. 옆에 있는 찌그만 표요. 관계자끼리의 분쟁, 주민끼리의 분쟁, 기술자끼리의 분쟁, 그 셋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조정, 재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조정, 그런 얘기 있나요? 있을 거요. 예, 아무튼 어지간한 법마다 이런 조정 재정에 대한 얘기들은 다 있어요. 왜냐면 워낙 다툼이 많으니까. 법원으로 가봤자 법원 판사 또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법원 판사 이제 건축법 1조부터 113조까지 다 읽고 관련된 사례들 다 정리하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는 게 있는데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게 있고요. 각 법마다 다 있죠. 이 셋 사이의 분쟁, 이 셋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다른 법이 따로 있을 거라고요. 동그라미 4번, 국토부 장관은 그 운영을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설, 건축물이나 기타 구조물들, 그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기관이니까 그쪽이 더 전문가겠죠. 양과로 2번, 동그라미 1번, 분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정위원회는 3명, 재정위원회는 5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3명, 5명하고 공인중개사, 중개활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정시정 들으면 이렇게 3명 묶어서 저거 맡으세요. 저거 맡으세요. 그 다음에 재정시정 들으면 5명 묶어서 저거 맡으세요. 등등등 팀을 짜준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조정시정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고, 재정시정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한다. 이건 답답한 한 명이 상담 신청, 조정 신청이요. 재정 신청은 따를 텨, 따르자, 맡길 텨, 맡기자, 합의를 신청하는 거죠. 동그라미가 이번에 셋째 줄점, 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으면 60일 이내, 재정 신청 받으면 120일 이내 절차를 마쳐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위원회는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이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린다. 소송 가면 이건 싹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절차는 지금 위에 앞에 표에 써져 있었죠.
사실 문장으로 또 써져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조정위원회는 조정안 작성한 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조정안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하면 당사자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5번.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점, 그 둘째 줄 끝에요.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두 번째, 그러니까 셋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점이요. 당사쌍방 일방으로부터 해당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의 분쟁을 원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소송이 처리되면 소송으로만 가지 않으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기명날인 할 필요가 없죠. 조정이라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양보할 선번 비용 부담. A, B 쌈 붙은 거죠. A, B 진일끼리 쌈 붙은 건데 우리 세금으로 이걸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가서 조사하고 진짜 이거 톱하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토막기는 제대로 돼 있는지 등등 하는데 시간 엄청 걸릴 거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는 거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끝에 미리 비용을 예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굵은 3번이요. 아까 민원위원회가 있었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여기서는 요약집이어서 세부적인 사항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 다 빼놨는데 답답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해설. 건축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건축 분쟁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축위원회,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두어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동그라미 2번 내용 없고 동그라미 3번 질의민원은 허가분자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것으로 한정한다.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이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죠. 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림이 이제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뺐습니다. 건축과 공무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학 교수들, 전문가들이 있죠. 어느 민원인, 개똥이가 있습니다. 개똥이는 어느 자리에 3층 101번 땅에 3층 학원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자리는 모르고 그 옆에 53번지 길 건너편 어딘가에는 학원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개똥이는 이 학원을 짓고 싶다는 걸 A라고 하죠. 그래서요, 만약에 개똥이가 A에 대해서 건축가에 허가 신청을 넣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관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을 때렸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허가를 받았으면 건축을 하면 되고 맘 바뀌었으면 안 하면 되고 그런 거죠. 장롱면허 같죠. 불허가 받았으면 왜 불허가 나는 아는데 그래서요. 이거에 대해서는 불허가 아무튼 허가 처분이든 허가 처분을 받아놓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죠.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급청에 얘기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법원에 얘기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처분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라고요. 그건 이제 그쪽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건축민원 이쪽 얘기는 지금 어디까지 가기 전에요? 이 불허가 처분으로 가기 전에요. 이게 있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식 허가 신청이 있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A가 된대요. 그래서 정식 절차에 들어간 게 아니라 건축과 사무실에 갔어요. 그래서 나 101번 땅에 3층 학원 짓고 싶은데 옆에서는 된다는데 그래도 먼저 얘기 좀 들어보려고요. 왔어요. 그랬더니 건축과 공무원이 돼요. 정치절차 밟으세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A가 안 된답니다. 그거 곤란한데요. 안 될 거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불허가입니다 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정식 절차가 아닌 거고요. A 안 될 거려. 그 자리는 곤란한데요. 그런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 개똥이가요. 뭔 소리요? 친구들 다 지었고, 다른 중개업소에 물어보니까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그건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그 자리는 안 되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정식 절차를 밟아보시든지. 그러면 이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불가 처분을 받아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제도가 뭐고요? 이 민원인은 A를 원하는데, 공무원이 A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한테, 뭐, 이러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쩐데요? 다 되는 것 같은데, 저 건축 아저씨는 이상한 얘기 하네. 교수들, 당신들이 볼 때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건축 민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래요? 아이고, 아저씨가 잘못하셨네. 그건 친구들은 딴 자리고, 여기는 그거 A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갑다. 그러더라도, 행정소송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인 사람은 당연히 허가 신청 넣어서 부르가 받고 소송 한번 내보고, 나 관을 상대로 싸웠노라. 먼저 그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 교수들이, 그거 A 돼요. 그 자리, 법에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교수들은 A 된다고 얘기하고, 건축과 공무원은 아이고,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A 되네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소리, 그건 당신들 책상 물림들 얘기고, 우리 지침에 따르면 거기 A 안 돼요. 또 이렇게 건축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정식 처분이 있으면, 행정 처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행정심판 소송으로 가는 거고,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교수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건축 민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까지 주변 얘기들이 있었고, 다음에요. 3장 3절 허가 신청으로 해서 정식 절차가 시작되겠죠. 먼저 3장 3절 허가 신청에 그 위에 있는 표 두 줄은 다 아시는 거죠. 공법이요. 국회에서 법이 정해졌습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행정청에서 국민 어느 한 사람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다 금지시켜놓고 뭐밖에 하고요? 허가밖에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것도 있죠. 또 아니면 개인들이 찌끔찌끔 하는 것보다 관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영향이 크잖아요. 관청에서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이 관청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는 대통령, 도지사, 특별시장 등등등, 아니면 시장, 군수구청장,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절차밖에 없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걸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예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 건축법은 이쪽의 핵심이죠. 따라서 국토교육법에 개발행위도 금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 넣어서 개발행위 허가 받고 개발행위 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는 거죠. 둘째 줄이요. 건축 역시 금지, 건축 허가 신청 넣어서 건축 허가 받고 그다음에 건축하고 허가 받은 대로 했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인데 말장난 뭐라고 하고요? 사용 승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식 절차 들어가기 전에 굵은 1번 사전에 확인 신청, 결정 신청 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시간 됐으니까요.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굵은 1번 이하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